M365 코파일럿 오버뷰라고 해서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뭐 워드, 팀즈, 아웃룩까지 M365 앱들에서 코파일럿들이 많이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이런 기능을 어떻게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으로 마무리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시작하기에 앞서서 AI 솔루션 생성형 AI는 얼마나 될까요? 라고 해서 약간의 질문을 던져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제품들이 쏟아지고 있죠. 저희가 이제 생성형 AI라고 해서 당연히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챗 GPT, 그리고 이제 뭐 젬마, 그리고 리튼, 미드저니, 팩토리 같이 이제 뭐 그림을 잘 그려주는 아이도 있고 글을 잘 써주는 아이도 있고요. 그 외에 각각의 역할을 하는 여러 가지의 AI 솔루션들의 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이 코파일럿 챗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이제 엔진이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면서 기존에 이제 GPT-4 버전에 있었던 이제 할루시네이션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45에서 50%더 적은 업데이트가 계속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네, 제품을 개발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업무에 필요한 코드나 뭐 이메일 보고서, 프레젠테이션 등 다양한 작업을 조금 더 쉽고 빠르게 수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기억해 주셔야 되는 거는 이제 내가 우리 회사에서 사용할 때 개인용 집에서 사용하는 버전이 아니라 회사에서 사용할 때는 저희가 이제 이메일 어드레스, 즉 저희 회사 계정은 엔트라 아이디라고 설명을 드리는데요. 이 계정으로 로그인했을 때는 당연히 데이터에 대한 보호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여러 가지의 M365 그리고 애저, 기타 외 여러 가지 클라우드의 서비스와 통합되어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여러 가지 라이센스 유형을 가지신 분들이 오늘 접속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오늘 주도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리는 부분은 오른쪽에 있는 두 가지 화면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개인 계정이라고 해서 뭐 hotmail, outlook.com, gmail.com처럼 일반적인 계정으로 접속했을 때의 화면과 실제 내가 이메일 어드레스로 접속을 하는 회사 계정으로 접속했을 때 화면은 당연히 다르겠죠. 그래서 저희가 개인용 계정이 아닌 이제 회사용으로 접속했을 때의 화면과 네, 슬라이드 그리고 시연으로 이어질 거고요. 이 챗이라고 하는 화면, 저희가 이제 코파일럿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고객사분들을 만나게 되면 약간 혼선이 생길 수 있는 게 저희가 유튜브나 저도 마이크로소프트 코파일럿, 네, 코리아에 제 코파일럿 영상이 올라가져 있지만 유튜브의 여러 가지 화면에 보게 되면 이 화면인지 이 화면인지 생각하시기보다는 코파일럿이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M365 코파일럿도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코파일럿 제품만 30개가 넘었죠. 그래서 M365 안에서 쓰실 수 있는 코파일럿은 챗이라고 해서 이제 내가 프롬프트 기반의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버전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에서 M365 라이센스 플러스 M365 코파일럿 라이센스라고 하는 게 있었을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버전에 대한 화면으로 오늘 할 거고요. 먼저 시작하는 부분이 이제 저희가 챗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을 드린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 계정으로 로그인을 했었을 때는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신 것처럼 저희는 데이터 자체를 학습하지 않죠. 네, EDP라고 해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프로텍션이라고 해서 접속을 딱 로그인했을 때 이렇게 우측 상단에 보여주시는 것처럼 방패막 아이콘이 이렇게 보이신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데이터가 학습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역할로 요 아이콘을 기억해 주시면 좋고요. 이 부분을 통해서 이제 기업용 계정으로 로그인 했었을 때는 EDP가 적용되는 버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환경에서 생성형 AI를 쓸 수 있다라는 특징, 장점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챗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화면에서 쓰실 수 있냐? 네, 사람들이 이제 브라우저 기반으로만 사용하신다라는 걸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당연히 저희가 이제 브라우저 안에 엣지나 크롬 브라우저에
m365.cloud.microsoft/chat 해서 접속하실 수 있는 화면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M365 코파일럿 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앱을 실행해서 쓰실 수 있는 화면 하나. 그리고 브라우저는 엣지, 네. 그리고 크롬, 다양한 브라우저를 제공하고 있는데, 엣지 브라우저를 쓰시게 되면 오른쪽 상단위에 이렇게 보여지시는 사이드바에 있는 코파일럿도 별도로 쓰실 수가 있죠. 네, 알록달록한 무지개 색깔의 사이드바 기능도 함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우리 회사는 팀즈를 쓰고 있다. 또는 아웃룩의 버전을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저희가 팀즈 앱에도 아웃룩 버전 앱에도 동일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는 코파일럿 챗 화면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쓰는 휴대폰, 모바일 버전 안에도 모바일 앱에 코파일럿을 설치하고 나서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하고 있는 어느 곳에서든지 다 쓰실 수 있죠. 뭐 6가지를 다 쓰겠다라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내가 팀즈에서 주로 작업을 한다라고 하신다면 팀즈에 있는 코파일럿 챗 화면을 통해서 바로 접속을 하시고 네, AI 기능을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이 부분을 썼을 때 기본적으로 화면이 구성되어 있는 화면은 아래 하단에 보시게 되면 파일을 업로드 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프롬프트를 입력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이렇게 쓰면 좋아요라고 해서 도와줄 수 있는 프롬프트의 제한, 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요즘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죠. 네, 작년부터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 에이전트라고 하는 에이전트를 만들고 내가 만든 에이전트를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오른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물어봤었던, 즉 최근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을 활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오른쪽 화면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메뉴를 통해서 처음 시작은 당연히 프롬프트 상자에 프롬프트만 입력하시면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실제 우리가 업무에서 주로 하는 작업을 생각해 보고 거기에 맞춰 프롬프트라고 하는 걸 한다면 어떤 형태로 할 수 있냐라고 반대로 생각해 봤을 때, 실제 저희가 이제 업무에 하는 주로 작업이 자료를 조사한다거나 검색, 서치라고 하는 걸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아이디어를 구성을 하신다거나,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뭐 엑셀 파일 또는 이 데이터에 대한 분석, 그리고 자료를 준비하거나 결과물에 대한 어떤 포스터를 제작한다거나 이런 제작을 하는 업무를 주로 많이 우리 업무에 반영을 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그러면 코파일럿 업무의 시나리오를 살펴보게 되면 질문, 정보 검색하실 수 있는 케이스가 있겠죠. 이 질문이랑 정보 검색하시는 거는 많은 분들이 내가 궁금한 것 자체를 질문을 던지면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예시화면도 뭐 예를 들어 목표, 위험, 재무지표를 포함해서 협업을 담당하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2025년 연간 보고서를 뭐 작성해줘, 아니면 요약해줘, 필요한 업무만 물어보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시나리오가 가능하고요. 지금 보여지시는 화면에는 이제 업무랑 웹이라고 해서 이렇게 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화면에서 나랑 똑같다 하실 수 있고, 저는 업무랑 웹이라는 화면이 없는데요 하실 수 있는데, 이 업무랑 웹은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M365 코파일럿 라이센스가 있으시면 두 가지 모두가 보여지고요. M365 코파일럿 라이센스가 아직 보여지지 않고 윈도우즈 라이센스 기반 안에 그래서 코파일럿 챗을 쓰신다라고 하시면 이 화면은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웹 기반으로만 검색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우리 파일에 대한 요약을 하시고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에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PDF 파일이에요. 그래서 PDF 파일이나 번역, 요약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당연히 첨부해서 요약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엣지의 사이드바라고 하는 기능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엣지에서 이제 PDF 파일을 오픈을 하게 되면 보여지시는 것처럼 코파일럿에게 물어보기라고 해서 내가 궁금한 사항에 대한 거를 물어본다거나 아니면 요약을 해 주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다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PDF를 할 때 어떤 분은 내가 원하는 만큼 요약을 다 해주는 것 같고
어떤 분은 나는 요약을 조금 덜 해주는 것 같다. 전체 요약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피드백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PDF를 현재 사용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당연히 제한사항이랑 유의점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문서 길이에 대한 제한이고요. 그리고 가지고 있는 포맷에 대한 구조, 그리고 이제 지원 언어에 대한 제한 기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기준으로 계속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겠지만 코파일럿은 문서 길이의 제한을 약 3,000 단어 미만의 문서에서 가장 잘 작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의 긴 문서는 일부만 분석이 되실 수가 있고요. 그럼 못 쓰냐? 아니겠죠. 파일을 이제 큰 파일이 있으시다라고 하시면 큰 파일을 이제 잘라서 분석을 요청하시는 것을 추가적으로 하시면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각각 안에서 쓰셨을 때에 우리 회사에 이제 보안 요건이 있겠죠. 그 보안 요건에 맞춰서 당연히 사용을 해 주셔야 되고요. 현재로 저희가 PDF가 이미지 기반 또는 표 레이아웃이 복잡한 경우에는 정보 추출이 부정확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기억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제 문서를 분석하는 것 외에도 저희가 이제 사이트 정보, 이제 웹페이지라고 하는 거를 분석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페이지에 대한 부분을 키시고 내가 필요한 내용에 대한 뭐 보도 자료를 만들어 주라. 아니면 질문과 대답을 뽑아 주라. 라고 하는 거 형태도 보여지시는 화면에 코파일럿 챗 화면을 그대로 URL을 정보를 호출을 주고 질문을 프롬프트에 던져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엣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엣지 사이드바에 이렇게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URL 정보만 입력하시면 거기에서 내가 필요한 것 자체를 질문하고 요약하고 그리고 어떤 언어로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가장 끝에 한 줄만 추가해 주시면 필요한 언어에 맞춰서 변경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인재 육성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고 회사에서 대부분 변화 관리 프로그램의 체인지에 대한 거에 시나리오를 많이 넣으시는 편이신데요. 그러셨을 때 이제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겠다. 근데 뭐 우리 회사만의 로고를 넣어서 만들겠다라고 했었을 때 이제 뭐 조직 이외에 변화 관리의 직업 전문성에 대한 사람에 대한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주는데 첨부된 이미지를 사용해서라고 해서 회사의 로고를 넣고 내가 필요한 걸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가 돼서 비디오 영상 만드시는 거, 그 다음에 포스터, 이런 부분도 추가로 가능하죠. 그래서 내가 건물 홍보 포스터에 들어갈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데 어떠한 형태의 이미지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그 부분도 함께 생성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을 제공하는데요. 이미지 파일의 분석이다 라고 하신다면 내가 이제 R&D 연구를 데이터를 하는 분이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뭐 기계 테스트를 하는데 섭씨 이런 온도에 대한 거를 이제 출력 테스트를 하고 그 파일이 종이로 뽑혔다 라고 하시면 그 파일을 그대로 저희가 뭐 표나 필요한 내용으로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지금 왼쪽에 보여지시는 화면은 이제 영수증, 경비 청구를 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수증을 이제 표나 아니면 엑셀 파일로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이 기능이 이제 이미지 파일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인공 눈물 약인데요. 저희가 보통은 이제 이런 약 성분, 저희가 이제 사회복지사 분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을 진행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만나시는 분들이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분들께서 내가 이 약을 먹어도 되냐? 어떤 몇 번을 먹어야 되냐? 하루에 3번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실 때도 이제 모바일에 코파일럿을 이용하시게 되면 실제 약에 대한 사진을 찰칵 찍으시면 어떤 성분의 약이고 몇 번을 먹어야 되는지 자체에 대한 체크를 해 주시는 것도 동일한 환경에 맞춰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버전이랑 업데이트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엔진도 업데이트가 되지만 많은 분들이 저희 코파일럿이 출시된 지는 3년 차가 되고 있는데 기존에는 대부분 하시는 게 이제 내가
혼자 질문을 하고 이제 답변을 받고 또다시 물어보고 이 아이랑 대화를 통해서 계속 작업을 하시는 방식이었는데 저희는 이제 혼자 작성을 하고 혼자 질문하시는 방법이 아니라 여러 명 같이 작성하고 답변을 해주실 수 있는 디지털 캠퍼스라고 하는 공간을 제공을 합니다. 그 부분이 이제 코파일럿 페이지라고 해서 코파일럿 챗으로 시작을 하지만 내가 같이 일하는 동료를 호출을 해서 나랑 이거를 같이 답변해 주세요 라고 하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되어 있죠. 이 기능은 저희가 이제 팀즈라고 하는 솔루션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던 메뉴 중에 하나가 누군가에게 알림을 주려면 골뱅이 @이라고 해서 멘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써 보신 분들이 있으실 건데요. 골뱅이 하는 순간 지금 화면에 보여지시는 것처럼 누구를 호출할까요? 라고 해서 우리 직장 동료에 있는 메일 주소를 가지고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어디에 대한 비용에 대한 거를 질문을 던지고 나서 저랑 같이 일하는 사람의 호출을 통해서 같이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이제 페이지 기능을 통해서 함께 사용해 주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기본적인 업무 시나리오에 대한 데모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코파일럿 챗 자체의 화면은 보여지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여러 유형의 코파일럿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제 엣지 브라우저에 URL만 입력하시게 되면 접속을 하시고 나서 오른쪽에 이렇게 EDP가 적용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저희 GPT-5 사용하실 수 있는 게 업데이트가 됐고 저는 이제 M365 라이센스를 가지고 코파일럿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여지시는 것처럼 우리 쉐어포인트, 원드라이브, 팀즈, 이메일 안에서 업무 데이터까지 검색하실 수 있는 영역, 그리고 일반적으로 퍼블릭하게 열려져 있는 형태에서 정보를 체크를 하실 수 있는 웹 버전을 제공하고요. 왼쪽에 보시면 이제 챗, 프롬프트를 통해서 질문하실 수 있는 거, 그 밑에 이제 에이전트를 만들고 내가 만들어 놓은 에이전트에 대한 히스토리, 그리고 밑에 쭉 보시면 이제 만들기라고 해서 저희가 이제 업데이트 된 거, 네, 5월, 6월 사이에 업데이트가 됐죠. 그래서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포스터나 네, 인포그래픽, 그다음에 비디오 파일을 만드실 수 있는 화면으로 제공합니다.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우저 안에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저희 팀즈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팀즈의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앱을 선택하시게 되면 네, 보여지시는 것처럼 동일한 환경에 맞춰서 쓰실 수 있게끔 화면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오른쪽에 에이전트 만들기부터 시작해서 내가 질문했었던 여러 가지의 히스토리를 보시고 프롬프트를 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함께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질문 같은 거 자체는 실제 내가 제안 시스템, 저희가 아까 시나리오보에 보시면 5개 중에 먼저 질문, 검색하시는 거는 기존에 많이 포탈을 통해서 검색하신 것처럼 채팅창 안에 내가 필요한 내용만 입력하시게 되면 동일하게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보여주시는 것처럼 제한 시스템 화면 기획안과 화면 UI 디자인 시안을 기준으로 디자인 프로토타입의 기능과 사용 설명 방법을 문서를 작성해 줬으면 좋겠다. 각 기능의 목적과 사용 방법을 기술해 줘 라고 질문만 하게 되면 저희의 코파일럿이 알아서 이제 필요한 제한 시스템에 대한 화면 기획과 그리고 화면 UI 디자인 시안을 기준으로 한 프로토타입에 대한 사용 방법에 대한 부분을 찾을 수 있게 네, 각각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실제 보시는 것처럼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체크를 합니다. 그러면 질문한 내용에 맞춰서 저희가 이 내용을 뭐 신입사원 대상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보고자 형태를 만들어야 된다든지 라고 하시면 추가적인 필요한 내용을 변경해서 쓰시는 게 가능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페이지 네, 저희가 페이지라고 해서 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은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렇게 페이지에서 편집이라고 해서 연필 모양 하나가 보여주실 건데요. 이렇게 선택하게 되면 오른쪽으로 별도의 창이 이렇게 선택이 되고요. 그럼 제가 지금 제 얼굴이 이렇게 은정박이 편집을 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셨던 골뱅이 앳을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내가 저희 직원분들 중에 이 제시라고 하는 사람 또는 새로운이라고 하는 애랑 같이 작업을 하겠다
라고 하면 빨간색은 신호등이 건너면 안 되죠. 아직 권한이 없어요. 선택을 하시면 이 사람한테 지금 여기에 보여지는 이 페이지에 대한 액세스의 권한을 주겠다라고 해서 설정하시면 이 새로운이라고 하는 저희 직원분의 메일로 띵동 알림이 가고요. 네, 박은정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한 시스템 디자인 프로토타입에 대한 설명 문서를 같이 작성하자라고 하는 알림을 통해서 같이 접속을 하시게 되면 거기에 대한 동시 편집을 하시는 형태로 가능합니다. 그 외에 문서를 수정하고 이제 고쳐서 편집을 하실 수 있는 다양한 서식에 맞춘 내용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저희 공유 버튼 누르시면 페이지에 대한 링크, 구성 요소에 대한 복사, 그 다음에 워드 파일로 파일을 내보내기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동일하게 제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 기능은 M365 쓰시는 분들은 루프라고 한번 들어보셨을 건데요. 그 루프 안에 있는 페이지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편집하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활용해 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내 파일, PDF 파일에 대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체크를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보여지시는 것처럼 여기 코파일럿에게 질문하기라고 하는 네, 창을 이렇게 선택해 주셔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 제가 지금 엣지 브라우저 안에서 코파일럿을 실행을 했잖아요. 그럼 이렇게 사이드바 자체 기능을 실행을 하시게 되면 여기서 내가 필요한 형태에 대한 부분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저희가 지금 보시면 PDF 파일이 영어로만 되어 있는 파일인데요. 여기 지금 12번 페이지에 대한 슬라이드의 내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뭐 12번 페이지 슬라이드를 뭐 요약해줘. 이런 형태의 프롬프트를 많이 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가끔은 이 12번 페이지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실 때에는 제목 헤더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표시해 주시면 이 내용에 대한 거를 뭐 한국어 아니면 다른 나라의 언어에 맞게끔 사용하실 수 있게 보시면 혁신적인 게 42%, 미래지향적인 거 36%, 지능적인 거 이렇게 해서 각각에 대한 부분이 바로 사용을 하실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합니다. 이 또한 공유 기능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작성을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핸들링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실제 그 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사이트에 이렇게 페이지만 붙여넣기 하시면 되죠. 그러면 실제 보여주시는 것처럼 지금 제가 FI25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와 AI에 대한 어떤 지금 블로그 형태 포스터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는데요. 그럼 이거에 대한 부분을 할 때 보통은 이제 URL을 클릭하시고 챗에다가 URL 붙여놓고 뭐 무엇을 변경해 주세요 하시는 것도 가능하지만 이 상태에서 바로 선택을 하시고 나서 프롬프트 창에 현재 페이지의 내용으로 뭐 보도 자료를 만들어 주라. 그리고 한국어로 해주고 대상은 마케팅 대상이다. 라고 해서 하게 되면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샬라샬라샬라 어떤 잉글리시로 가득한 데이터가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FI25 고객 파트너와 함께 AI 혁신 가속화라고 해서 미래를 재정의하다라고 해서 글로벌 성공 사례라고 해서 아르헨티나부터 쭉 지금 사례에 대한 혁신과 함께 계속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다라고 하는 거를 살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페이지에 대한 요약을 하고 보실 수 있는 것도 동일하게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에 대한 거에 자료를 지금 하나 작성을 해 달라고 했는데 그 자료 외에도 실제 보여주시는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에 요약을 하면서 질문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현재 페이지에 요약 후 질문과 대답을 뽑아줘. 몇 개? 5개만? 네. 뽑아주라. 라고 하면 지금 보시면 AI 트렌드에 대한 거고요. 커스터머에 대한 게 하나, 둘, 셋, 넷, 넷, 5개. 5개가 있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한 거와 함께 요약해서 5개를 뽑아주세요. 라고 했더니 실제 75%가 증가가 됐다라고 해서 하는 부분과 함께 질문에 대한 거를 이제 AI
사용하고 있는 리더 기업들은 어떻게 더 높은 ROI를 달성할 수 있나요? 라고 했더니 지금 질문과 답변이 이렇게 뽑혀서 실질적으로 바로 해석과 함께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지를 생성하실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프롬프트 창에서 동일하게 이미지를 만들어 줘라고 하는 거를 사용하실 수 있는데 오른쪽 상단 위에 보시면 새 채팅 시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어지는 질문이 아니라면 바로 다른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새로 시작하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여기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컨텐츠,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쓰실 수 있는 형태에 따라서 로고나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쓰시겠다라고 하신다면 거기에 맞춘 부분을 동일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로컬에 있는 보시게 되면 제 거 파일에 데모 파일에 로고라고 해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로고 하나를 이렇게 삽입을 했고요. 여기에 이제 아까처럼 필요한 뭐라고 해볼까요?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 강조 그림이 필요하다. 조직 이해, 그리고 변화 관리, 그리고 직업 전문성에 대한 전문가에 대한 사람을 육성하는 인재가 될 수 있는 그림을 그려줘라. 근데 첨부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뒤에는 이렇게 넣어도 되겠죠. 웹툰 스타일로 그려주라. 어떤 형태의 스타일로 그려주라. 라고 하는 것도 추가적으로 하셔도 가능하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인재 육성에 대한 중요, 강조 그림이 필요하다라고 말을 했고요. 거기에 맞춰서 첨부된 이미지를 사용해서라고 하는 부분이 나타났고요. 제가 지금 첨부한 로고라고 하는 거는 보여지시는 것처럼 마이크로소프트 로고예요. 그래서 이거를 추가하고 이 이미지를 통해서 함께 만들어 주세요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같이 줬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사용하시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첨부된 이미지를 사용해서 내가 필요한 어떤 그림을 그려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첨부된 이미지를 통해서 고객 행사를 해야 되는데 고객한테 약간 재치 그리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를 주고 싶은 게 있다. 그래서 슬로건도 함께 생성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필요한 형태에 맞는 부분을 같이 쓰시는 것도 동일한 버전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 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이 필요한 형태의 질문만 하시게 되면 동일한 형태의 내가 필요한 형태를 계속 질문하시거나 가지고 오시는 게 똑같이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미지가 최종적으로 만들어질 때까지 하나를 더 보여드리게 되면 일반적으로 쓰시는 것 중에 아까 영수증에 대한 분석을 해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저희 어머니가 제 카드를 가지고 가셔서 고기를 이렇게 산 영수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는 두 가지 형태로 쓰실 수 있는데 내가 이제 캡처 도구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쓰신다라고 하신다면 저희 캡처 도구에 이렇게 캡처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어떤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냐면 보여주시는 것처럼 텍스트 자체에 추출하실 수 있는 기능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보통 저희가 이 추출하는 기능 OCR 기능을 통해서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텍스트에 대한 거를 추출하겠다라고 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얘를 다 텍스트로 뽑아줘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그래서 텍스트에 대한 추출을 통해서 이거를 활용해 주셔서 내가 이거를 모든 텍스트를 복사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기다가 붙여놓고 실제 안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모두 다 사용해 주세요라고 해서 붙여놓고 어떤 파일을 생성해 주세요라고 하시는 것도 가능하죠. 당연히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그리고 나서 여기에 위에 내용을 상품명, 단가, 수량, 금액을 넣어서 표로 생성해줘. 이렇게 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당연히. 그러면 저희가 아까 캡처 도구라고 하는 거를 통해서 추출한 데이터를 가지고 당연히 이렇게 쓰시는 상품명, 단가, 수량을 넣어서 사용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그러면 여기에 필요하시면 이 표를 엑셀 파일로 저장하거나 이미지 변환을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럼 당연히 엑셀 파일로 저장해줘 라고 하게 되면
보여지시는 형태의 아래 하단에 이제 엑셀 파일이 하나 생성이 될 거고요. 그러면 엑셀. 보시면 엑셀 보시는 것처럼 분석 중이라고 하는 기능이 저희가 5월에서 6월 사이에 업데이트가 되는데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하는 기능이고요. 실제 이제 파이썬 코드를 함께 제공하면서 어떤 형태로 우리가 분석을 했다라는 걸 추가적으로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분석 기능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렇게 엑셀 파일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게 나는 좀 더 힘들다라고 하시면 당연히 콘텐츠 추가해서 아까 가지고 있는 네, 밑에 보면 영수증 파일을 이렇게 클릭하고 영수증을 넣어 놓고 네, 첨부된 이미지를 네, 아까처럼 상품명, 단가, 수량, 금액을 넣어서 표로 생성해줘. 네,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캡처 도구라고 하는 거에 통해서 텍스트 추출하시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일부를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웹 형태에 대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예시를 보여드렸고요. 그럼 저희가 이제 업무에 많이 사용하려면 한 번 질문하고 한 번 끝나지는 않겠죠. 그래서 실제 쓰시는 방식이 처음에 질문을 할 때는 내가 궁금한 사항, 네, 정보를 가지고 오셨던 여러 가지에 대한 하나하나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시고 브라우저 기반의 코파일럿 통해서 뭐 자료조사나 아이디어 구상이나 네, 보조자료 준비한다거나 이미지를 만들어 달라거나 이런 형태의 질문만 하시는 형태로만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동일하게 똑같이 많은 질문을 하시는 부분이 이거였어요. 그러면 내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기존의 포탈과의 차이점은 뭐냐? 라는 질문을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기존에 사용하고 있었던 포탈에 질문을 하게 되면 이렇게 네, 오늘 날씨를 알려줘 라고 하게 돼서 오타를 내게 되면 당연히 날씨를 찾아주지 못하죠. 그거는 저희가 키워드 방식으로 제공을 하는 포탈의 부분이고요. 근데 저희는 이제 단순히 키워드를 찾는 게 아니라 대화의 맥락을 이해하고 사용자에 대한 의도를 파악하는 게 생성형 AI의 솔루션이기 때문에 당연히 동일하게 오타를 네, 내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날씨를 바로 알려주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프롬프트를 작성할 때 존댓말을 해야 될까요? 반말을 해야 될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많이 하죠. 네, 이 부분에서 존댓말과 반말을 적절히 사용하면 좋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드리는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반말을 통해서 요약해줘, 네, 분석해줘 이렇게 하시는데 이 구조에 대한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가 응답에 있어서의 차이점에서 어조는 존댓말은 공손하고 체계적이고 반말은 간결하게 대화형으로 끊고요. 그리고 응답하는 구조에 있어서는 존댓말은 상세랑 긴 문장을 주는데 반말은 핵심 요약이에요. 근데 실제 보면 저희가 중간중간에 어떤 파일을 요약해 주세요 라고 할 때 요약해 주세요 안 하잖아요. 요약해 줘 라고 하잖아요. 그러고 내가 원하는 것만큼의 전체의 데이터가 요약되지 않았다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요약된 게 내가 필요한 게 뭐 30페이지짜리인지 50페이지짜리인지 그거를 설명해 주지 않으면 원하시는 답변을 조금 다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구조에 맞춰서 내가 공식적으로 이제 긴 세부 정보까지 포함된 거에 답변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면 존댓말을 사용하시는 거고 그게 아니시면 존댓말과 반말을 적절히 네, 섞어서 사용해 주시는 게 네, 모델이 응답을 작성하는 방식에 이제 맞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원체 뭐 프롬프트 잘 작성할 수 있는 가이드라고 해서 여러 개를 검색해 보면 탑 여러 가지의 프롬프트라고 해서 예시들이 많이 공유가 되고 있는데 반대로 하실 수 있는 거는 이제 코파일럿을 통해서는 역으로 질문을 하실 수 있어요. 내가 받고 싶은 답변이 이런 형태인데 그러면 어떤 프롬프트, 어떤 질문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답변을 받을 수 있냐라고 질문해 보시게 되면 코파일럿이 역으로 프롬프트를 짜주는 방식에 대한 것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려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내가 프롬프트라고 하는 것 자체를 어떻게 잘 작성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의 퀘스천이 생길 수 있는데요. 당연히 요즘에 뭐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가 되게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프롬프트
자체가 아주 중요한 형태, 그리고 프롬프트를 어떻게 잘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의 AI에 대한 만족도가 다른데요. 그럼 그 부분을 설명드릴 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자주 사용하는 밈 중에 하나죠. 보통은 이제 그 편하게 뭐 옆에 동료에게 말하듯이 입력해 주세요. 아니면 저희 신입사원, 인턴 사원이 왔다고 생각하고 질문을 말씀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보통 오프라인에서 행사를 할 때 이제 웨비나를 한다거나 뭐 세미나를 한다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하이브리드 형태든 교육을 할 때든 그 3살짜리 베이비를 대하듯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세요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이제 3살짜리 베이비한테는 뭐 화를 낸다거나 뭔가 액션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만큼 조금은 친절하게 자세히 설명해 주게 되면 아무래도 조금 더 많은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부분을 위해서 이제 코파일럿이 3년 차가 되어 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여러 테스트를 거쳤죠. 그래서 그 테스트를 통해서 구조 자체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렇게 코파일럿을 사용할 때는 요 공식에 맞춰서 사용하면 조금 더 답변을 내가 원하는 범위 안에서 자세하게 받을 수 있다라고 해서 공식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공식이 GCSE라고 하는 공식이고요. 이 4가지는 프롬프트에 꼭 넣어서 보통 저희가 페르소나라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이 4가지의 구성 요소를 좀 추가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첫 번째 콜, 목적에 프롬프트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결과,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뭐 요약해 주세요. 그리고 컨텍스트,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 형태에 대한 배경, 그리고 소스,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 범위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챗을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나중에 이제 M365까지 연결이 된다고 하면 아웃룩에 보낸 편지의 3개월 데이터에 누가 보낸 메일인 건지 이런 정확하게 목적을 수행하려고 하는 범위 그리고 마지막이 포맷입니다. 내가 원하는 형태의 결과물에 따라서 포맷에 대한 지정을 해주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 부분은 하나의 예시를 들어드리게 되면 왼쪽이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7대 공정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라. 근데 각 공정별로 주요 내용도 함께 알려주라라고 해서 프롬프트를 하게 되면 이렇게 나와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 원하는 결과물의 구조가 대부분은 저희가 뭐 표 아니면 차트 이런 유형들이 있잖아요. 그거를 뒤에 하나만 한 줄로만 입력을 해주시면 똑같이 질의를 했는데 여기도 프로젝트 관리 7대 공정을 함께 알려줘라고 표 형태로 보여줘라고 하시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원하시는 형태에 대한 형태에 사용하실 수 있게 그래서 원하시는 결과물의 구조 자체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마크다운이라고 하는 거와 구분기호를 적절히 활용해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 마크다운은 개발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건데 그 전체에 대한 마크다운을 저희가 다 사용할 수는 없고요. 이제 코파일럿 사용하면서 5가지에 대한 마크다운만 기억을 하고 있어도 조금은 업무에 활용하실 수 있는 거를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대시. 대시 3개는 내용을 구분하는 부분이고요. 샵 하나, 샵 둘, 샵 3개는 단계별로 제목을 지정해 주세요 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대괄호는 답변의 범주를 지정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각각의 이제 보시면 하이픈은 순서 없는 목록을 생성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세로막대. 여러분들의 키보드 자판 기준으로 원화 표시, 돈 표시되어 있는 꼭대기 위에 있는 거에 그 부분이죠. 그래서 세로막대 같은 경우는 테이블 항목을 지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관리 7대 공정에 대해서 정리해 주는데 아까처럼 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보여주신 것처럼 내용을 구분하고 샵 하나, 샵 둘, 샵 3개를 통해서 단계별로 제목을 지정해서 목록과 함께 지금 보시게 되면 난이도에 대한 부분을 테이블 항목으로 해줘 라고 하게 되면 뒤에 화면에서 이어지는 것처럼 실제 기술, 설명, 난이도, 그리고 제목, 프로젝트에 대한 공정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구분을 통해서 제목, 각 공정명, 그리고 공정개요, 그 다음에 주요 과정까지 이렇게 구분을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을 체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문맥 같은 경우는 뭐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리포터 보고서인지 아니면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인지
그 부분을 앞에 조금 더 입력을 해주거나 뒤에 조금 더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원하는 형태에 따라서 내용을 사용해 주시는 것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첨부를 활용하실 수가 있죠. 이 첨부에는 저희가 뭐 당연히 문서 파일에 대한 부분, 엑셀 파일, PPTX, 프레젠테이션 파일, 이미지 파일까지 모두 다 가능하고요. 용량은 최대 512MB까지 가능하고 파일 수를 비워둔 이유는 이제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범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M365 코파일럿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당연히 제한이 없고요. 내가 이제 윈도우즈 기반의 일반적인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에 M365 코파일럿이 아닌 M365만 쓰고 있다라고 하시면 하루에 3개까지 현재 기준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업데이트가 되고 있겠지만 이 부분은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을 사용할 때 저희가 대부분 아까 똑같이 정보 검색이나 데이터 분석이나 했었을 때에 하나만 질문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보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이그젬플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요새 금값이 많이 오르고 있어서 이런 금융, 금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을 던져보게 되면 이 질문에 맞춰서 보통은 계속 질문을 이어가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형태의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 트렌드에 보게 되면 재무금융 분야를 설계할 때 가장 기술적인 고려사항이 뭐야? 라고 해서 답변을 받으면 이 요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저희 은행이 많잖아요. 여러 은행 중에 땡땡이 은행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 정보 검색이니까 대부분 이 차별점을 하고 나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형태가 비교보죠. 그래서 국내만 비교할 건지 국외에 대한 비교를 할 건지 그리고 각각의 상품을 별도로 설계한다고 하면 향후 1년 동안 이 땡땡이 하는 곳에서는 어떤 전략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컨텐츠에 대한 이해 부분에 있어서는 링크, 네. 링크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리서치를 보여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링크가 아니라 뭐도 가능할까요? 문서를 첨부하고 그 문서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서 쉽게 설명해 주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발표 자료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그 발표 자료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링크나 파일을 첨부해 놓고 거기에 대한 오프닝 멘트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질의응답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지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안내문, 저희 뭐 링크드인 아니면 소셜 여러 가지 아니면 우리 기사에 대한 포스터 이런 부분도 똑같이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숫자 데이터, 네, 숫자 데이터에 대한 세이지를 분석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그리고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네, 저희가 지금 보시면 이제 설문조사나 어떤 피드백에 관련된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도 엑셀에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뭐 이거는 좋았고 이건 별로였어요. 이런 하시는 것 자체도 동일하게 분석을 통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러면 앞에 보여드린 이제 여러 질문을 하고 다시 계속 질문을 이어나가실 수 있는 프롬프트에 대한 거를 데모 시연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포맷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관리 7대 공정에 대해서 정리해줘 라고 해서 주요 과정을 알려줘 하셔도 되지만 아까처럼 저희 샵 하나, 샵 둘, 샵 세 개, 샵 네 개 계속 그 다음에 네, 세로 막대까지 쭉 해서 하게 되면 실제 여기 내용을 구분하면서 네, 각각 안에서 여기 보시면 난이도에 대한 상중하까지 그리고 공정 개요 주요 과정 그리고 이 공정에 대한 제목이잖아요. 이렇게 해서 공정명, 개요, 주요 과정, 기술 그리고 난이도까지 맞춰서 이렇게 쭉 작성을 해주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PPT나 PDF나 우리 다른 직원분들과 사용하실 수 있게 페이지에서 편집 기능을 통해서 편집이 가능하고요. 아까처럼 이제 문맥, 신입사원 대상인지 아니면 경력사원 대상인지 임원분의 보고를 하기 위한 데이터인지 네, 이런 부분도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앞에 한 줄 또는 두 줄 삽입해 주시면 내용 자체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 네, 동일한 방법을 쓰고 보실 수 있게끔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보시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본적으로 질문을 했을 때는 프로젝트 관리 7대 공정 이렇게 해서 실제 보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답변을 받을 수 있는 것도 똑같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보 검색하는 것부터 여러 부분을 질문을 계속 이어가는 거를 라이브 데모로 보여드릴 건데, 뭐 예를 들어 물류센터의 CC라고 하는 거를 모듈을 개발할 때, 뭐 개발을 하거나 개발 설계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고려사항은 뭐야? 라고 하고, 그 물류센터든 아니면 어떤 모듈 개발에 있어서 질문을 계속 하시는 것도 가능한데, 제가 아까 이그젠플로 가지고 온 거는 재무금융이었죠. 그래서 재무금융 자체를 설계할 때 우리가 이제 기술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금융 분야를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기술적 고려사항은 무엇인가요?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보시면 데이터 기반의 설계와 통합이 필요하고 위험 관리 및 그리고 규제 대응, 그 다음에 AI 클라우드 기술 기반과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그 다음에 모듈화 및 유연한 거에 대한 아키텍처를 보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를 체크를 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지금 업무, 웹이라고 구분했었을 때 제가 좀 전에 이제 업무를 누르고 검색을 하게 되니까 저와 관련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줬고요. 그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퍼블릭하게 열려져 있는 정보를 참고하겠다라고 하신다면 웹을 선택하시고 거기에 동일하게 프롬프트를 하시게 되면 다른 내용이 나타나죠. 지금 보시면 비슷하게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아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문서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줬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웹에 대한 데이터를 이렇게 질문하고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요소들을 기준으로 볼 때 어떤 땡땡이 은행의 어떤 부분은 어떤 차이점을 가지고 있냐라고 해서 저희가 뭐 기업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되게 다양한 은행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런 요소들을 기준으로 볼 때, 네. 국민은행은 어떤 차별점을 가지고 있어? 네. 갑자기 국민은행이 생각이 났고요. 그래서 국민은행의 기술적 차별점 재무 금융 설계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금융통신 융합 플랫폼, 금융권 최초로 알뜰폰 사업에 대한 제출과 함께 유사한 AI 상담 시스템을 함께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AI 뭐 RPA 형태에 대한 부분을 활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나서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우리가 별도의 기술적 차별점에 대한 걸 알고 나서 많은 게 국내 비교 사례 또는 국외 비교에 대한 사례를 분석해 줄 수 있어? 라고 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가지고 있는 형태에 대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지금 보시게 되면 네, 국내는 신한은행, 하나은행과 같이 이렇게 비교를 해줬고요. 해외는 지금 여기 보시는 JP에 대한 형태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필요한 요약에 대한 데이터를 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국내 국외까지 비교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하실 수 있는 거는 그러면 재무, 금융, 상품 개발 설계에 대해 향후 1년간 또는 뭐 2년간 집중해야 하는 전략적 우선순위 세 가지를 제안해 줘 라고 하게 되면 비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디지털 종합금융 플랫폼에 대한 고도화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코어 뱅킹, 현대화에 대한 AI 기반 상품의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그 다음에 지금 신뢰를 파는 은행이라고 하는 비전을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을 추천드린다라고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제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까지 질문했는데 이 부분도 아까처럼 코파일럿 페이지를 통해서 동시에 같이 편집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아래 하단에 지금까지 내용을 팀원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정리해줘 라고 하게 되면 지금 네 가지 질문이 뭐 하나가 될 수 있고 두 개가 될 수 있고 세 개가 될 수 있고 10개가 될 수 있고 계속 업데이트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때까지의 정리되어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거를 요약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러면 분석 중이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데이터를 받으실 수 있게. 네. 아래 보시게 되면 전략에 대한 경쟁사 및 비교 분석이라고 해서 지금 요까지 작업을 하고 있네요. 네. 그럼 어떤 형태의 내가 내용을 통해서 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게 거기에 맞춘 부분도 똑같이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뭐 PDF 파일을 먼저 만들어 줬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파일이 하나 생성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문서 구성에 대한 중요 요약 자체가 여기에 보여지시는 형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져 있다라고. 그래서 PPT 슬라이드로 변환해 달라고 한다거나 또는 뒤에서 나올 M365 코파일럿에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파워포인트 코파일럿에서 이제 PDF 파일을 불러와서 멋진 슬라이드를 만드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지문의 형태로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웹페이지, 웹페이지 기반으로 사용해주는 형태에 대한 걸 쓰고 싶다. 두 종류가 가능하죠. 여기다가 이렇게 웹페이지에 주소를 붙여놓고 여기에 코파일럿을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다가 아니면 이렇게 URL을 붙여놓고 여기에 내용을 요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줘라 라고 하게 되면 요 아까 지금 붙여놨던 URL은 영어로 되어 있는 AI 커스터머 이렇게 쭉 해서 보여졌던 거고요. 그거를 이제 한 번에 쉽게 보기 위해서 요약해줘라고 했더니 지금 보시면 5가지의 주요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네, 보시는 것처럼 5가지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중간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게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실제 5가지의 내용이 이렇게 확인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렇게 요약이 되니까 아까 저희가 갑자기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것 중에 포맷에 대한 걸 강조를 해 드렸는데 얘를 바로 표 형태의 조금은 케이스 형태로 정리를 해서 이 리서치에 아까 5개의 케이스가 있었잖아요. 지금 보시면 주요 트렌드라고 해서 이 부분을 이번에 프롬프트를 어떻게 변경할 거냐면 이 리서치에 포함된 케이스를 정리해서 보여주는데 가독성 높게 표 형태로 보여주라 라고 하면 위에 5개의 내용이 이렇게 샬라샬라샬라 이렇게 해서 5개가 표 형태로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는 것보다는 가독성의 표를 이렇게 보시는 게 더 편하게 보실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표로 바꾸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실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제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성과 내용 자체, 여기 성과 내용을 분류해서 카테고리 컬럼을 추가하고 싶어요. 그럼 요거를 이렇게 엑셀로 하나 변환시켜 달라고 해서 엑셀에 붙여놓고 추가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그것도 어떻게 하시면 된다? 프롬프트 창에 내용을 분류해서 카테고리 컬럼을 추가해줘 라고 하게 되면 요 위에 표까지는 기업명, 활용 분야, 그리고 솔루션, 주요 효과의 성과까지 나왔는데 이 밑에 보시게 되면 성과 카테고리가 바로 추가됐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엑셀 파일로 만들어 달라고 하셔도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그대로 요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까처럼 팀원분들과 공유를 할 건데 소제목을 알려주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공유해줘, 요약해줘 하셔도 되지만 이번에는 리서치에 대한 개요, 주요 내용, 사례 등을 포함해서 오타가 났네요. 포함해서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주라 라고 하게 되면 보여지시는 것처럼 주요 5가지 트렌드라고 해서 5가지를 포함해서 그러면 리서치에 대한 개요, 그리고 주요 트렌드, 그리고 주요 사업에 대한 부분을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요약 부분까지 맞춰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URL 기반으로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 자료 같은 거 준비할 때, 발표 자료 같은 거 준비할 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이그젠플로 이렇게 생긴 파일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네. 한글은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영어로만 되어 있는 PDF 파일인데 이 내용을 요약해서 제가 사용하고 있는 코파일럿에 대한 발표 자료에 추가해서 뭔가 내용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실 때는 아까처럼 파일을 첨부하실 수가 있죠.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실제 안에 있는 형태의 파일을 그대로 이렇게 첨부를 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첨부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뭐라고 입력하면 좋을까요? 저희가 실제 안에 있는 것 향해 발표 준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역할. 저희가 코파일럿이나 이제 생성형 AI 사용하실 때 역할 지정 많이 하시잖아요. 너는 땡땡이의 전문가야.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동일하게 어떤 형태 필요한 거에 대한 설명을 하실 때, 네, 이 문서로 발표 준비를 하고 있어. 이 문서를 아젠다별로 시작 스크립트를 작성해줘. 라고 하게 되면 네, 여기에 지금 되어 있는 아젠다별로 네, 제가 시작 스크립트를 작성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2025 워크 트렌드에 대한 리포트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시작 스크립트를 작성해 줄게요 라고 하는 게 보여졌고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2025 네, AI 시대라고 해서 오프닝에 대한 그 다음에 아젠다 1, 2, 3, 1고 마무리에 대한 내용을 그대로 보실 수 있는 형태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럼 아젠다별로 시작 스크립트까지 작성을 하고 나서 만약에 오프닝에 대한 청중에 대한 조금 더 관심 예를 들어서 제 거 시작할 때 담당하시는 분이 앞에 저희 과정 운영하고 있는 거에 대한 설명을 주셨고 제가 세션에 제 인사를 할 때 조금은 튀는 독특 튀는 오프닝 멘트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청중들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오프닝 멘트를 작성해줘 라고 하게 되면 네, 보통은 저희가 세상 처음에 저희가 보통 오프라인으로나 온라인으로 발표할 때는 잘 쓰지 않는 멘트를 네, 관심을 보게 되면 얘가 물론이죠 라고 해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첫 발표에 인상을 좌우하는 땡땡이 오프닝 멘트에 대한 부분을 청중의 주의를 끌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에 수많은 기업들이 조직을 재설계하고 있다. 이유는 단 하나, AI가 단순한 도구를 넘어 함께 일하는 동료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네. 근데 제가 뭐 유머러운 버전을 또 해달라고 한다거나 네, 아니면 좀 더 짧은 버전으로 해달라고 한다거나 네,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멘트가 바뀌실 수 있게 그대로 쓰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는 만약에 사전에 제 발표 자료가 공유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 발표를 들은 청중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을 5가지 네, 제안해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발표를 할 건데 혹시 사람들이 나한테 질문할 수 있는 유형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 발표를 듣는 사람들이 어떤 발표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그래서 실제 안에 있는 형태의 네, 발표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네, 체크하실 수 있는 네, 네, 보시게 되면 청중 질문 예시라고 해서 에이전트 보스가 되기 위해서 직원들이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역량은 무엇일까요? 라고 질문 5개를 이렇게 뽑아줬고요. 그럼 질문을 다 뽑고 나면 저희가 보통 뭐 하죠? 답변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질문의 답변을 포함해서 Q&A 형태로 만들어주는데 이렇게 보는 게 힘들다. 이번에도 표 형태로 무언가를 보여주세요. 네. 라고 하게 되면 네, 실제 이렇게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질문 답변 이렇게 나와서 보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뽑아져 있는데 내가 어떤 내용을 추가하면 좋을지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보통 저희 자료 만들 때 이 문서에 추가하면 좋은 내용 또는 좋을 아젠다가 있을까라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현재 보고서의 주요 아젠다가 이런 부분인데 추가하면 좋은 아젠다를 봤더니 AI 시대의 리더십 변화,
그 다음에 AI 윤리와 인간 중심의 설계, 그 다음에 AI 도입을 위한 조직 전략, 로드맵에 대한 거를 추가하면 좋겠다라고 해서 추가 이유까지 이렇게 나와져 있고요. 그럼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는 추가적으로 뭘 할 수 있죠? 지금 AI 윤리라고 했는데, 그럼 AI 윤리를 문서에 추가할 수 있도록 슬라이드에 포함할 이미지를 그려줘.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간결하고 네, 심플하면서 추상적인 이미지로 그려줘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위에서 AI 시대의 리더십 변화, 그 다음에 직원 역량의 개발, 그 다음에 윤리와 인간 중심의 설계, 산업별 AI 적용 사례, 그 다음에 AI 도입을 위한 조직 전략, 로드맵까지 이렇게 해달라고 했고요. 그럼 그 중에서 저는 AI 윤리를 문서에 추가할 수 있도록 네, 슬라이드에 포함할 이미지를 하나 그려봐 달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AI 윤리 관련된 내용을 그대로 보실 수 있게 네, AI 윤리에 대한 거를 그대로 보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는 부분으로 사용 자체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마무리 작업을 하는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그 사이 제가 물 한 모금을 먹었는데요. 보시면 윤리라고 해서 이제 균등 형태로 되는 형태의 이미지가 생성되는 것 같아요. 지금 그림이 100%가 완성이 된 건 아니라서 지금 보여지는 걸 보면 약간 균등 이런 부분에 맞춰서 그럼 이미지가 완성되고 나면 추가적으로 무엇을 변경해주고 바꿔줘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위에 작성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뭐 오프닝 멘트를 만들어주는데 이번에는 우리 회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된다라고 해서 잉글리시로 뭐 구어체를 써서 한 번 더 작성을 해달라. 이런 부분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것도 동일하게 네,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으로 쓰시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각각 안에서 쓰실 수 있는 부분이 네, 필요한 형태의 요청만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는 네, 우리가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쓰실 수 있게끔 네, 지금 보시면 AI 윤리라고 해서 실제 사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하나가 생성이 됐는데요. 네, 그대로 맞춰서 작업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발표 자료 준비할 때에 필요한 부분도 이렇게 생성해 주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뭐 게시글 사내 SNS에 올리신다거나 아니면 뭐 링크드인이나 소셜 같은 거에 대한 다른 걸 하시는 형태도 동일하게 링크나 파일을 첨부하고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보시면 이 이미지가 마음에 드신다라고 하시면 선택하시면 저희가 다운로드 버튼 또는 사용하고 있는 페이지에 추가하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 형태로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형태의 발표 자료 준비할 때 부분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어떤 행사를 하는데 그 행사에 대한 포스터나 무언가를 필요한 것도 생성을 해주라 라고 하면 앞서 저희가 시작하기에 앞서서 런 사이트 뭐 얘기도 나오고 중간중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행사를 하나 하고 있는데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런 행사를 할 건데 이 행사에 대한 준비에 대해 있었을 때 네, 사내에 이런 걸 한다라고 알려주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안내문을 작성하게끔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URL을 복사하셔서 또는 엣지 브라우저 쓰시면 오른쪽 사이드바를 클릭하신 후에 네, 이 발표의 행사를 안내할 수 있는 게시물을 쓰고 싶다라고 언급하시면 되죠. 그래서 발표 자료를 포함해서 네, 안내문을 작성해 주라라고 하면 안내문을 쓰실 수 있는 형태. 네, 저희가 이제 이그나이트라고 해서 11월에 이제 매년 열리는 행사고요. 상반기에 빌드라고 해서 이제 개발자분들을 위한 행사가 열리고 하반기에는 이제 이그나이트라고 해서 엔지니어 분들을 네, 대상으로 하는 테크 컨퍼런스가 이제 열리는데 그 행사에 대한 URL을 제가 참고로 가지고 왔고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그러면 이미지 포스터도 만들어줘 이렇게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네,
각각 안에 있는 링크드인, 우리가 회사의 링크드인 계정을 쓰신다라고 또는 다른 소셜을 쓰실 수도 있죠.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쓰는데 이번에는 이모지도 같이 넣어주세요라고 하게 되면 이모지까지 이렇게 들어가서 다양한 형태의 변경해 주시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쓰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뿐만이 아니라 필요한 컨텐츠를 생성해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실제 필요한 컨텐츠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이제 데이터 자체만 이렇게 첨부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에 이 문서에서 인사이트를 이 데이터의 제품 세일즈에 대한 데이터 인사이트를 상세하게 분석해서 알려줘. 네, 라고 제가 파일을 하나 열었고요. 네. 저기에 데이터라고 첨부한 데이터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더미 데이터예요. 샘플로 하나의 더미 데이터가 있는 데이터고요. 그 데이터를 이제 분석해 주세요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요청을 했고요. 그러면 그 더미 데이터를 갖추고 이제 우리가 인사이트에 대해서 분석하고 보시고 그다음에 매출이 제일 높은 거, 매출이 떨어지고 있는 거, 떨어지고 있다면 왜 떨어지고 있는지, 그 이유가 뭔지, 그리고 필요하게 우리가 무엇을 보완해야 되냐 이런 것 자체에 대한 부분을 계속 활용해 나가시는 게 이제 챗을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해 나가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안에서 쓰시는 부분에서는 이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파일을 첨부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실제 쓰시는 형태를 변경해서 제안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분석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시면 제품명, 날짜, 진행, 네, 그다음에 카테고리, 네, 수량, 매출, 그리고 월별 제품에 대한 판매 비중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완료가 다 되고 나면 추가적인 프롬프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인 프롬프트는 이렇게 할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거 이제 분석을 해주고 나면 2024년 누적 매출을 계산해서 매출이 높은 형태에 대한 부분을 네, 표로 정리해 달라고 할 거고요. 근데 매출을 계산을 할 때 필요한 스쿠별 가격 정보는 저희가 이제 프라이스라고 하는 시트에 별도로 더미 데이터에 넣어놨는데 그걸 보고 할 수 있는 형태에 대한 질문을 던져볼 거고요. 그리고 나서 하는 거는 이제 스쿠별로 전체 연도에 대한 판매 수량을 시계열로 이제 시각화해서 보실 수 있는 거, 그리고 판매 트렌드가 떨어지고 있는 스쿠에 대한 탑 3, 탑 5 형태, 그리고 이 스쿠들에 대한 각각의 세일즈 채널별로 제품명과 카탈로그에 대한 부분 자체를 사용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네, 오타가 생겼네요. 오타가 생겨서 찾지 못했다라고 하고요. 그러면 제가 다른 파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객 리뷰에 대한 데이터를 추가를 했고요. 네, 여기에 이 문서에 인사이트를 보여줘 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텍스트로. 네, 엑셀 파일이긴 한데 텍스트로 이제 피드백 되어 있는 더미 데이터의 파일이고요. 네, 그거를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오류가 있어서 이렇게 오류가 있는 경우에 다시 한번 시도하면 바로 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저는 하지만 네, 뒤에 있는 텍스트 데이터도 보여드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요거까지 추가적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PDF 파일이나 URL을 기반으로 해서 자료를 만들고 질문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가지고 있는 이제 엑셀 데이터, 네, 텍스트 데이터, 뭐 숫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똑같이 체크하실 수 있는 형태로 가져가는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제 기존 히스토리를 보게 되면 기존에 있었던 것 자체에 대한 네, 쭉 있을 텐데요.
멈췄을까요? 네. 다시 한번 시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서에 네. 기다리는 사이에 잠깐 네. 웹 화면이라 조금 멈춰져 있는 것 같아서 동일하게 코파일럿 챗 화면인데 팀즈에서 코파일럿 챗 화면을 킨 거고요. 보시게 되면 제가 아까 이 데이터라고 하는 파일에 더미 데이터라고 그랬잖아요. 그 파일 첨부해서 동일하게 분석해서 알려줘라고 하는 거에 프롬프트를 입력을 했고요. 그럼 실제 결과 데이터가 이렇게 분석을 하게 되면 이 분석된 데이터에 이렇게 매출별로 쭉 보여지고요.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면 아까 제가 예시로 들었던 매출이 높은 순서대로 표로 정리해줘. 아니면 그 정리할 때 매출을 계산할 때 스쿠버 가격은 프라이스트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매출이 높은 순위대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스쿠별로 전체 연도 판매 수량을 시계열로 아니면 어떤 차트로 네, 시각화해줘라고 하면 이렇게 변경이 돼요. 저희가 요거 기능도 아까 코드 인터프리터라고 해서 오류워글에 업데이트가 된 기능인데요. 실제적으로 엑셀이 아니라 코파일럿 챗을 통해서 차트나 필요하신 열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시면 그대로 생성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판매 트렌드가 떨어지고 있는 스쿠 탑3에 대한 것도 알려주라라고 하면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거에 대한 표로 정리해서 보세요 라고 해서 시각화해줘 라고 했더니 지금 보시면 제품 카테고리별로 트렌드를 시각한 그래프입니다 라고 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각각에 대한 요약을 해 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객 리뷰라고 했었던 아까 그 일반적인 숫자 데이터가 아니라 네, 텍스트 데이터에 대한 거는 이제 이 결과에 대한 리뷰잖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건지 부정적인 건지 중립인지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부분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이렇게 요약 정보를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형태에 따라서 뭐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거나 어떤 차트를 기반으로 해서 보시게 되면 여기 감성 분포 시각화라고 해서 필요한 데이터가 지금 이렇게 보이시는 것처럼 필요한 영역에 대한 거를 차트 형태로 보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요청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오늘 웹 부분이 조금 시간에 로딩이 걸린 것 같아서 제가 동일하게 저희 팀즈 버전에 있는 코파일럿 챗을 통해서 데모 시연을 보여드렸고요. 그래서 하실 수 있는 영역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총 6가지 형태에 대한 데모 시연을 했는데요. 시장 트렌드나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하실 수 있는 텍스트 기반으로 질문하시면서 계속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 어떤 링크 정보나 파일을 첨부해서 거기에 필요한 요약 정보를 받고 추가적인 질문을 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이제 실제 발표에 대한 스크립트를 작성하실 수 있게끔 기존의 PDF 파일이나 영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실 수 있는 거 그리고 컨텐츠에 아까 전에 제가 이그나이트라고 하는 행사에 대한 링크를 보고 하실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서는 엑셀 파일을 가지고 일반적인 숫자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실 수 있는 거랑 네, 아까 고객 리뷰라고 해서 텍스트 형태에 대한 리뷰를 보실 수 있는 것까지 저희 챗이라고 하는 코파일럿 챗의 URL만 입력하시고 필요한 정보를 사용하시게 되면 그 부분까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를 데모 시연을 보여드렸습니다. 요거는 코파일럿 챗까지의 기준이고요. 그러면 이제 M365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네, 에서 쓰실 수 있는 코파일럿 기능이죠. 그래서 질문하실 수 있는 스타트의 창구가 달라지는 거죠. 당연히 내가 사용하고 있는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 앱에서 입력하실 수 있는 프롬프트 창을 제공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 내부 안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형태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M365 코파일럿은 어디까지 사용하실 수 있냐?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요. 당연히 뭐 워드, 파워포인트, 엑셀, 아웃룩, 팀즈, 원드라이브, 폼즈에 이르기까지 계속 여러 가지의 앱에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처음 워드부터 간단하게 어떤 걸 하실 수 있냐라고 하면 워드는 당연히 문서에 대한 작성, 편집, 요약을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내는 것도 가능하고요. 기존 문서에 어떤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긴 분량의 문서를 검토에 대해서 요약할 때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 세 번째 문단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작성해 달라고 한다든지 몇 장짜리에 있는 내용의 파일들을 한 장으로 요약해 달라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어떤 파일을 참고해서 공문의 초안을 작성해 달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A와 B의 문서를 비교해서 어떤 문서에 대한 수정을 해달라고 하는 건지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워드에서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문서에 대한 작성, 요약을 하실 수 있는 프롬프트 창 자체는 지금 보여지시는 하나의 화면처럼 나타나져 있는데요. 실제 이 프롬프트 창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코파일럿을 이용한 초안이라고 하는 것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저희가 그대로 활용을 하고 답변을 받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코파일럿을 사용하실 수 있는 워드에서 제공하는 화면창은 두 가지를 통해서 쓰실 수 있죠. 본문창에서 쓰실 수 있는 거랑 오른쪽 상단 위에 리본 메뉴에서 쓰실 수 있는 코파일럿의 아이콘이 있는데요. 네, 생성에 대한 기본적인 문서의 생성은 처음 본문에서 시작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을 기반으로 추가하고 요약하고 다른 내용을 추가해서 쓰실 수 있는 것은 저희 리본 메뉴 안에 있는 코파일럿을 통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 코파일럿을 통해서 쓰실 수 있는 거는 슬라이드에 대한 작성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부분을 쓰실 수 있는데 PDF나 워드 파일을 파워포인트로 바꾸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파일에 슬라이드를 추가하는 것도 동일한 형태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죠. 그래서 워드로 되어 있는 거, PDF로 되어 있는 거를 파워포인트로 변환하는 시나리오 또는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 그리고 엑셀 같은 경우는 당연히 스프레드시트에 대한 분석을 하고 편집하실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뭐 열을 추가해 달라고 한다든지, 네. 아니면 하이라이트를 생성해 달라고 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을 하실 수 있는 게 엑셀 코파일럿을 통해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웃룩 코파일럿을 하실 수 있는 거는 메일에 대한 초안을 작성해 주시는 거랑 코칭 서비스를 하실 수 있는 거, 요약을 하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에 대한 초안을 작성하시고 요약하실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뉴아웃룩, 네, 뉴아웃룩 기준으로 해서 모든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럼 프롬프트 창에 메일만 작성을 해줘 라고 쓰신다거나 또는 메일을 써놓은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그 내용을 조금 더 어떤 형태로 변경해 달라거나 이런 부분도 함께 사용 자체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각각 안에서 이제 요약, 네, 제가 주고받은 메일이 스레드 형태로 한 30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 30개의 형태에 맞춰서 쓰시게끔 메일에 요약을 해달라는 거를 하나씩 클릭하지 않아도 네, 전체에 대한 요약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아웃룩에서 이제 코파일럿으로 요약이라고 하는 버튼이 하나 붙었죠. 이제 회의를 준비하실 수 있는 버튼이 별도로 추가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기존의 팀즈 회의랑 다른 거는 실질적으로 코파일럿 회의 준비라고 해서 클릭을 하게 되면 기존의 내용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다 요약해서 보실 수 있게끔 사용하시는 것도 동일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웃룩 같은 경우는 코파일럿 쓸 때의 장점 중에 하나가 다른 앱도 비슷하지만 특히나 아웃룩 같은 경우 이동 중에 메일을 작성을 하신다거나 기존 메일에 요약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질문을 하신다거나 하는 거를 저희 모바일 아웃룩에서도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쓰시는 형태도 똑같이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코파일럿은 두 가지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되는데요. 팀즈에서 채팅, 게시물에서 팀 채널에서의 게시물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각각의 M3,
M365랑 연결되어 있는 형태에 쓰실 수 있는 거, 그리고 회의 영역에 대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채팅에서는 내가 쓰려고 하는 메시지를 조금 더 변경해서 쓰시는 수 있는 채팅창에서 입력할 때에 코파일럿 쓰실 수 있는 게 있고요. 아니면 기존에 주고받았던 채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채팅의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 보실 수 있는 거를 요약하신다거나 쓰실 수 있는 두 가지로 함께 제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팀즈를 사용하시면서는 회의에 대한 녹화 영상, 녹화 영상이 있을 수 있죠. 당연히 이제 사전에 녹화 요청을 해야 되고 녹화된 본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녹화된 영을 기반으로 해서 코파일럿한테 질문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제가 오늘 이제 웨비나를 끝나고 회의에 늦게 들어갔다라고 하면 녹화된 영상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한다거나 누가 어떤 내용의 형태를 말했는지에 대한 체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해야 할 일, 그리고 우선순위를 보시는 형태에 대한 부분, 그리고 각자 어떤 거를 누가 하기로 했는지에 대한 정리도 똑같이 보실 수가 있고, 전체 회의에 대한 회의록을 생성해 주시는 것도 녹화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똑같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M365와 연결되어 있는 메일 안에서 그리고 가지고 있는 문서 기반 안에서 필요한 영역을 함께 보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 쉐어포인트 안에 있는 파일과 함께 나한테 권한이 있는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각각의 쓰실 수 있는 형태를 같이 제공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질문을 하신다거나 아니면 텍스트를 번역하거나 그 홍보를 위한 데이터 준비를 하기 위한 것도 저희 코파일럿을 사용하시게 되면 동일한 방법에 맞춰서 사용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짧게 M365 코파일럿의 엑셀 파워포인트 워드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짧은 시연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챗이 아니라 이제 엑셀 파워포인트 각각 안에서 코파일럿을 쓰실 수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보여주시는 것처럼 위 상단에 이렇게 코파일럿의 프롬프트를 하실 수 있는 창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상단 위에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 부분창을 함께 제공합니다. 그러면 필요한 형태, 필요한 형태에서 내가 필요한 내용을 같이 그대로 입력만 하시고 작성해줘 라고 하는 게 가능하고요. 당연히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제 원드라이브에 올라가져 있는 파일과 그 다음에 모임, 그 다음에 전자메일, 주고받은 메일 안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오셔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그대로 이제 초안을 만드는 중이라고 하면 저희 코파일럿의 도움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템플릿에 대한 문서를 그대로 쓰시는 게 가능해요. 근데 이제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 버전에서 사용하실 때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이렇게 생긴 지구본 표시가 나타납니다. 지구본 표시. 지구본 표시가 역할을 하는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는 웹 검색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사용을 하는데 나는 웹 검색에 대한 기반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우리 사무실 안에 있는 M365 데이터를 기반으로만 이 데이터를 만들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웹 컨텐츠에 대한 걸 끄시면 돼요. 그러면 퍼블릭하게 열려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같이 작성을 하는 게 아니라 내부에 있는 원드라이브 쉐어포인트 그리고 나와 관련된 문서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능하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기존에 질문했었던 거,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파일을 첨부하신다거나 프롬프트에 대한 예시를 보실 수 있는 화면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참가 형태로 보실 수 있는 부분도 똑같이 예시에 대한 부분을 사용해 주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마음에 드는 프롬프트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문서에 대한 요약을 해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를 이렇게 쓰겠다라고 하면 그대로 이렇게 요약한 후에 삽입 버튼 누르면 사용이 가능하고요. 인터넷에 자주 가는 사이트를 즐겨찾기 하시는 것처럼 저장해 놓고 쓰겠다라고 하시면 꼭대기 위에 이렇게 저장 버튼이 생겼어요. 이렇게 저장을 해 놓으면 실제 여기 아까 보셨던 거 안에 프롬프트 보기라고 누르시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프롬프트가 있고요. 예시사항, 그 다음에 내 프롬프트 누르면 이렇게 저장한 프롬프트가 보여져서
네, 중간중간에 자주 사용하시는 형태라면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워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여기에 다 마음에 드는데 요 단락을 한번 표로 바꾸고 싶다라든지 네,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시면 요 부분만 이렇게 내가 필요한 형태만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 네, 사용하시게 되면 코파일럿 아이콘이 따라 당겨요. 그럼 여기에 자동으로 재작성할 건지 제한을 작성을 부탁할 건지 테이블로 시각화할 건지에 대한 단락별로 수정하시는 것도 워드 안에서는 똑같이 하실 수 있는 범위가 가능하고요. 여기서 이제 슬러시 버튼 누르시면 아까 모두 사람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 형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실제 네, 모임에 대한 데이터, 아니면 전자메일, 이메일에 대한 데이터, 이런 부분들을 다 즉각해서 가지고 오셔서 보시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또는 저희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 업로드 하실 수 있는 버튼이 생겼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는 아직 클라우드에 데이터가 없다라고 하시면 이 장치에서 업로드라고 하는 버튼을 클릭하신다면 그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파일을 첨부해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신규 문서의 생성에 대한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문서 안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액션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네, 제가 비교1이라고 하는 워드 파일을 하나 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젠플의 송장 파일인데요. 여기 위에 보시면 요약이 되는 기능도 제공하고요. 여기서 쓰실 수 있는 거는 오른쪽 상단 위에 있는 코파일럿 아이콘을 통해서 비교 1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고 비교 2라고 하는 문서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슬러시 누르면 파일에 비교 2라고 하는 문서를 불러와서 네, 첨부된 문서와 비교하여 차이점을 표로 설명해줘. 네, 작성해줘라고 하게 되면 굳이 비교 2 문서를 열지 않아도 A와 B의 문서를 이렇게 비교를 통해서 표로 생성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이렇게 간단하게 삽입이라고 하는 버튼만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네, 파일을 수정하고 체크하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사용해 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워드에서는 신규 문서에 대한 생성과 함께 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서에 대한 제어를 해 나가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네, 파워포인트를 여시게 되면 코파일럿 아이콘을 쓰실 수 있는 건 당연히 오른쪽 상단 위에 리본 메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홈 버튼에 코파일럿을 사용해서 슬라이드를 만드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 똑같이 저희 마스터에서 이렇게 누르시게 되면 새로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 건지 아니면 파일을 사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 사용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2시간짜리 웨비나를 진행하는데 코파일럿 챗 기본 개요 및 마이크로소프트 365 코파일럿 네, 오버뷰 네, 에 대한 파워포인트를 생성해줘. 코파일럿을 처음 사용하는 사람도 알기 쉽게 이미지를 적절히 사용해줘. 라고 해서 기존에 파일이 있다라고 하시면 참조 형태로 넣어도 되고요. 지금 프레젠테이션에 대한 디자인은 이렇게 서식에 대한 부분도 변경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코파일럿께서 이제 파워포인트에 있는 기능을 활용해서 먼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목차, 토픽부터 뽑아요. 네, 토픽을 뽑아서 네, 이렇게 만들어도 되겠니? 하실 수 있는 네, 하는 형태의 목차의 토픽을 먼저 보여주고요. 그래서 그게 마음에 들면 슬라이드 생성이라고 하는 거를 만드시면 되고 그게 마음에 안 들면 검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여기에 이렇게 더하기 눌러서 필요한 내용을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만약에 이 부분에서 내가 필요한 이거는 빠져야 될 것 같다라고 하시면 얘는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선택한 이 토픽만큼만 슬라이드를 생성하게 되면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형태에 대한 부분으로 변경하실 수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워드와 다르게 파워포인트는 처음에 슬라이드, 프리젠테이션을 생성할 때에 약간의 로딩 시간이 더 걸려요. 그거는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저희가 파워포인트를 만들면 그 슬라이드 밑에 메모에 뭘 쓰죠? 슬라이드 노트의 주요 내용을 쓰잖아요. 그 내용까지도 같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프로덕트에 비해서 로딩 속도가 조금 걸려드는 거는 PPT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PPT 안에 있는 슬라이드의 내용까지 같이 보여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시면 네,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에 따라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면 어떤 파일을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때에 이 파일의 밑에 보시면 슬라이드 노트에 이렇게 내용도 같이 정리가 돼서 이렇게 같이 보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함께 만들어주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코파일럿을 통해서 신규 문서 만드는 거 말고 기존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파일을 통해서 아까처럼 PDF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파일 자체를 뭐 파워포인트로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한다면 걔도 가능하겠죠. 얘가 워드인데요. 네, 워드에 대한 파일을 변경해 달라고 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아니면 PDF. 네, PDF에 있는 파일을 그대로 가지고 올 수 있는 형태. 그러면 생성하게 되면 워드 PDF 파일도 파워포인트로 변경을 통해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것도 함께 제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를 통해서는 디자인에 대한 부분과 함께 필요한 형태에 대한 걸 쓰실 수가 있고요.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마스터 구조에 대한 거는 우리 회사에 만약에 우리 회사별로 템플릿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럼 그 템플릿을 등록해 놓고 또는 아니 열기를 해 놓고 필요한 내용을 만들어 달라고 하면 저처럼 흰 도화지 바탕이 아니라 우리 회사에서 쓰는 거 형태에 대한 거를 사용해 주시는 부분도 가능하고요. 네. 보시면 네,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여기에 대한 거를 쓰실 때 이제 M365를 쓰시면 이렇게 디자인 제한이라고 하는 게 어느 순간에 나타나죠. 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건 코파일럿에 이렇게 세트예요. 따라다녀요. 그래서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스타일이. 그러면 이건 어때, 이건 어때 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을 변경해서 사용해 주실 수 있는 형태를 파워포인트 코파일럿을 통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엑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건 뭐냐라고 하면 당연히 뭐 열을 추가한다거나 필요한 형태에 따라서 네, 이렇게 쓰시게 되면 내가 필요한 거를 생성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여기 데이터에서 뭐 이익 마진을 표시하는 열을 추가해 줘라고 하게 되면 이 데이터를 이제 읽어 올 거예요. 그래서 엑셀은 다른 워드랑 파워포인트 코파일럿 그리고 팀즈 이런 부분과 다르게 자동 저장이 켜져 있어야 되고요. 이 데이터가 원드라이브나 쉐어포인트에 업로드돼 있어야지만 코파일럿을 활성화를 통해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쓰시는 형태의 내가 필요한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저희 함수라는 걸 많이 쓰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함수로 내가 많은 작업을 했었던 거를 함수를 생성해 주라. 아니면 아까처럼 어떤 필요한 거에 대한 거를 이거를 생성해 주라라고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실제 이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 오죠. 색깔이 음영이 바뀌는 거는 내가 이 데이터를 분석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이익의 마진을 표시하는 열을 추가해 줘라고 하거나 아니면 지금 저희가 뭐 현재 가격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프로덕트에 대한 어떤 카테고리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만 어떤 형태로 바꿔주라라고 하는 형태를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익 마진에 대한 게 이렇게 복사해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여기 밑에 보시면 친절하게 열 삽입이라고 하는 버튼만 누르시게 되면 알아서 이렇게 함수를 사용하지 않아도 쓰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것도 동일하게 가능하죠. 네.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네, 지금 보면 여기 현재 가격. 여기다가 네. 현재 가격이 5,000 이상이면 빨간색으로 칠해주고
5천 미만이면 파란색, 노란색으로 칠해줘. 라고 해서 뭐 하이라이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현재 가격이 네, 음수인 거 중에의 프로덕트 카테고리만 네, 표시해 주라 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것도 사용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제 입력을 이렇게 저희가 텍스트 기반으로 입력만 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쓰실 수 있는 거는 코파일럿이 이제 도움을 받아서 그대로 하나 사용하시는 게 가능하고요. 좋은 거는 이제 이 현재 가격에 대한 걸 다 바뀌고 나면 하나를 보여드릴게 하나하나마다 네, 사용하실 수 있는 코파일럿 프롬프트에 대한 제안을 해줘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무슨 작업을 해야 될지에 대한 부분만 선택해서 네, 프롬프트를 주시게 되면 그 정보를 갖춰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능합니다. 지금 보시면 얘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고 하잖아요. 5천 이상이면 빨간색, 그 다음에 5천 미만이면 노란색 맞니? 라고 되어 있고 적용을 누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알아서 이렇게 바뀐다. 근데 바로 변경을 취소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실행을 취소해 주는 것도 동일하게 가능하고요. 이렇게 누르게 되면 여기 안에 각각에 있는 보시면 이렇게 데이터 하나하나에 지금 보시게 되는 것에 따라서 네, 실제 우리가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 있게 네, 우리 코파일럿을 선택만 하시게 되면 내가 필요한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쓰실 수 있는 부분도 똑같이 활용 자체를 해주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차트 만드시는 거는 이렇게 선택하시고 코파일럿 누르신 후에 네, 그러면 여기에 현재 선택된 테이블을 차트로 시각화해줘. 네, 그러면 필요한 데이터를 차트로 시각화하실 수 있는 네, 데이터를 읽고 있고요. 네, 그럼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주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럼 저는 이 차트를 순수한 마음으로 내 시트에 추가라고 하는 것만 네, 추가 클릭을 하시고 나서 추가해주면 되고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차트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떡하냐라고 하면 다른 차트 추천해달라고 하신다거나 저희가 이제 차트 디자인 서식에 가셔서 나는 차트를 다른 걸로 바꾸겠다라고 선택하시는 것도 동일하게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파이썬이라고 하는 거를 코드로 같이 함께 엑셀에 들어가져 있죠. 그래서 삽입 누르게 되면 이 형태에 대한 사용하실 수 있게 이그젬플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파이썬과 함께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이그젬플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사항으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별로 이제 분석을 하실 수 있게 네, 보시면 이 데이터별로 아주 많이 사용을 하실 수 있게 코파일럿을 통해서 쓰실 수 있는 범위에 맞춰서 많은 데이터를 활용하실 수 있는 범위를 함께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고급 분석이라고 하는 기능도 함께 제공을 하고요. 고급 분석을 통해서 내가 분석을 요청하게 되면 실제 안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추가적인 정보를 요청하거나 하실 수 있는 것도 코파일럿 이렇게 누르시면 네, 여기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선택하시는 거 또는 더하기 버튼 누르시면 프롬프트 보기를 통해서 엑셀에서 실제 쓰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사용해 주시는 것도 똑같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파이썬을 사용해서 고유한 인사이트를 제공해줘 라고 하는 프롬프트의 예시도 있는데요. 그러면 아까처럼 파이썬을 사용해서 인사이트를 제공할 수 있게 분석을 통해 답변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함께 제공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는 지금 보여지시는 것처럼 실제 쓰실 수 있는 방법으로 사용을 해 주시는 게 네,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거의 다 됐습니다. 라고 해서 나타나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에 대한 부분을 체크하실 수 있게
그래서 엑셀에서는 실제 이제 함수 통해서 많이 하셨던 프롬프트 자체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동일한 방법에 맞춰서 네, 오늘 조금 오류가 한 번씩 뜨네요. 네. 탱크하시면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네, 체크를 해 주실 수가 있고요. 요거를 기다리는 사이에 이제 아웃룩 부분을 보여드리게 되면 아웃룩에서는 아까 메일을 먼저 작성하시는 게 가능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웨비나에 참석한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달하는 의미의 이 메일을 작성해줘. 네, 정중한 표현을 사용해서 라고 하게 되면 네, 코파일럿이 이제 이메일을 작성할 수 있는 네, 지금 보시면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해서 쭉쭉쭉쭉 이렇게 쓰고요. 그러면 더 짧게 만들 건지 길게 만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어조에 대한 거는 저희가 직설적인 거 그 다음에 캐주얼하게 격식에 있는 시어 가치 시어 가치로 되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얘는 보여주시는 얘는 직설적인 건 T 얘는 F 감성으로 조금 바꾸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일을 쓰는 거 형태부터 사용해 주시는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누르시게 되면 코칭이라고 하는 거를 제공해요. 코칭은 이 메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어떤 거를 어떤 형태로 바꾸면 좋겠는지에 대한 거를 제공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많이 하시는 게 영어 같은 거 메일 쓰실 때 약간 표현이 아, 이건 누가 봐도 조금은 약간 다른 표현인 것 같은데 라고 느끼실 때 그러신 경우라면 저희 이제 코칭 서비스를 통해서 각각의 필요한 거를 체크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어조나 명확성, 네.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요거는 요걸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형태에 대한 부분도 메일을 쓰실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동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모바일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모바일에서도 이 기능이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내용은 모바일에서도 간단하고 짧게 쓰셔가지고 보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것은 같이 작업해 주시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보면 어조에는 따뜻함을 강조해 보래요. 제가 너무 아까 그냥 이거 해주세요라고 해서 그랬나 봐요. 그 다음에 읽는 사람 감정에 있어서 명확도는 이제 웨비나 주제에 대한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넣고 이제 추후 어떤 걸 줄 건지에 대한 거를 같이 하면 좋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모든 제한을 적용하겠다라고 하면 네, 메일 자체가 예전에는 저희가 저걸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수동으로 제가 다시 체크하고 네, 다시 붙여넣기 작업을 했었는데 지금은 자동 적용을 통해서 여기 보시면 바꿀 건지 아래에 삽입할 건지 선택이 가능해요. 그래서 바꾸겠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알아서 이렇게 메일이 바뀌는 형태로 쓰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각각 안에서 쓰시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실제 안에서 쓰시는 것 중에 두 가지 측면에서 사용해 주시는 게 가능한데요. 이 메일에 대한 부분 자체를 쓰실 때, 네, 이렇게 보시게 되면 주고받은 메일이 이렇게 많아요. 네, 주고받은 메일이 이렇게 새로운 팀장님을 이렇게 많은데 꼭대기 위에 코파일럿 요약만 누르게 되면 네, 알아서 메일을 실시간으로 요약해 주기 때문에 각각을 클릭하지 않고 네, 정리하지 않아도 그대로 볼 수 있는 형태에 대한 부분을 체크해 주시는 게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 보시면 코파일럿으로 예약이라고 하는 버튼이 들어가져 있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기존에 주고받았던 내용, 그러니까 팀즈의 예약이랑 일정 모임 예약이랑 다른 거는 아래 하단에 얘가 요약한 데이터를 밑으로 넣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까지의 대화 요약이라고 해서 이렇게 보여진 형태로 보실 수 있는 거를 함께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따로 하지 않아도 보실 수 있는 부분에 맞춰서 사용을 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들어가기 전에 당연히 회의 들어가기 전에 보실 수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함께 체크하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일정을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슬러시 누르시면 누구와의 일정을 체크해서 네, 그래서 오늘 오후에 미팅 가능한 시간을 알려줘.
라고 하게 되면 저희 내부에 있는 직원의 미팅 일정에 맞춰서 같이 작업을 해 주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답변을 보면 네, 제가 이때 말고는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 미팅을 잡아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미팅 예약을 블럭하실 수 있는 형태에 대한 형태로 그대로 쓰시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팀즈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영역은 저희가 채팅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는 여기 채팅에서 코파일럿의 아이콘이 어디에 들어있냐면 메시지를 치시는 창,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여기에 이렇게 보여지는 코파일럿 아이콘이 있어요. 얘는 메시지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표현을 바꿔주실 수 있게 어떤 형태로 해볼까요? 열정적인 거에 안녕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는 어떻게 바뀔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바꾸실 수 있는 옵션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채팅을 주고받은 창에서의 코파일럿에 대한 부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1대1 채팅창, 그 다음 그룹 채팅창에 이렇게 코파일럿이 붙어져 있고요. 그러면 저희는 혹시 기존의 내용 중에 결정 보시게 되면 기존의 내용에 인사 담당자랑 급여 관련된 내용인데요. 그러면 결정된 사항이 있나요? 라고 해서 질문하게 되면 기존에 주고받았던 저희 HR 담당끼리 묶여져 있었던 거에 내용을 이렇게 질문사항을 통해서 체크하시는 게 가능해요. 보면 1번 담당자의 채용을 긍정적으로 보았고 연봉을 이만큼 주기로 했대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많이 쓰시는 게 팀 채널에서 이렇게 쓰셨을 때 코파일럿으로 이제 게시물 같은 거를 여러 개 쓰실 수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 이렇게 게시물을 쓰시면서 사용을 했었던 거에 보시면 여러 데이터가 쭉 있는 부분에 게시물에 보시게 되면 각각 안에서의 사용하실 수 있는 형태의 필요한 형태를 계속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쓰시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거 자체에 따라서 내가 필요한 거를 하이라이트를 통해 생성하시면서 요약을 받으실 수 있는 것도 똑같이 저희 팀 채널 안에서 쓰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쓰실 수 있는 것 중에 녹화된 데이터가 있는 거. 이렇게 녹화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고 녹화된 데이터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녹화된 데이터가 있다는 기준 전제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코파일럿 챗을 입력하게 되면 실제 여기 보시면 각자 해야 할 일이 있나요? 라고 질문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한번 영상을 했었던 걸 제 녹화본이 하나가 이렇게 있는데 그럼 요약 보기 누르시게 되면 실제 안에서에 대한 챕터별로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래서 발표자와 주제, 챕터별로 누가 어떻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지금 보시면 색깔이 쭉 보여지는데 거기에 대한 거에 질문을 다시 하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시면 각자 해야 할 일을 뭐야?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영욱이가 할 거, 미정이가 할 거, 은정이가 할 거, 윤희가 할 거 이렇게 해가지고 실제 보실 수 있는 데이터가 여기에도 동일하게 지금 입력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녹화되어 있는 기반을 통해서 지금 보시면 누가 어디에 무엇을 예약하고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했었던 거에 대한 거를 그대로 파악하시는 형태로 쓰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M365 안에 있는 데이터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의 차이는 이제 웹 부분이 아니라 업무라고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 이제 슬러시 버튼을 이렇게 해서 슬러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 내가 우리 사람들 그 다음에 파일 그리고 모임 그 다음에 이메일 그리고 사이트 정보에 대한 거를 가지고 오셔서 추가적인 검색을 하거나 필요한 내용을 체크하실 수 있는 형태로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각각의 필요한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계속 우리가 필요한 거는 업데이트 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 교육은 여기까지 할 건데 잠시만요. Q&A가 올라와져 있는 게 다시 보기나 발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거는 이 담당자의 차장님께서 안내를 초후에 해주실 것 같은데요. 요거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일단은
참석해 주셔서 감사 말씀드리고 네 칭찬 감사합니다. 자료나 이 공유 보는 추후에 저희 담당하시는 분이 한 번 더 코멘트를 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러면 저희 아침 9시 저희 30 분부터 지금 이제 5 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약 2 시간 동안 오전에 웨비나 들어오셔서 감사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혹시나 추가적으로 필요한 자료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금 띄워져 있는 QR 코드를 찍어서 네 필요한 부분을 알려주시면 제가 조금이라도 제가 공유해 드릴 수 있는 자료가 있다라고 하면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9시 반에 시작한 오늘 마이크로소프트 네 코파일럿 라이브 데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